자, 오늘은 사이드 이스케이프랑 사이드를 뺏기기 직전에서부터 뺏긴 이유까지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, 사이드 포지션을 안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, 왜냐면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마운트나 백, 뭐 길로틴, 그다음에 헤드락 설명을 했는데, 이제까지 사이드 포지션은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해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사이드 포지션에서 상대방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내가 사이드를 뺏기기 직전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이 남아있을 때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, 내가 아직 패스를 안 당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어느 선을 놓치면은 사이드에 누워서 기다리려고 해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는 이걸 계속 다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. 첫 번째로 이제 패스를 당하기 전에 한 명이 탑에 있고 한 명이 가드에 있을 때부터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면, 제가 가드에 있고 상대방이 탑에 있을 때 우리 둘이 그립이 아무것도 없으면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더 빠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불리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빨리 움직이면 내가 얘를 따라가기 힘들고,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거는 이 사람은 그립이 있고 나는 그립이 없으면 나는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팔다리 중에 뭔가가 제압당하고 이 사람이 너무 쉽게 패스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룰상 뭐 하나를 잡고 가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도 이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둘이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, 여기서는 제가 더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은 그립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, 어디가 됐든 간에 그걸 못 잡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립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보통 10분 자세에서 앉아있으면 손이 항상 발보다 앞으로 나와서 내가 뒤로 빠져있고, 이 사람이 그냥 내 발을 툭 찍어놓고 옆으로 넘어오는 거 못하게, 옆으로 넘어와 버리면 내 그립이 없이 붙여버리잖아. 내 손이 발보다 앞에 있다가 날 잡으러 올 때 내가 같이 잡아주는 거야.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이 발보다 앞에 있어서 날 잡고 넘어오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잡을 수 있어.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패스를 내주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그립 싸움에서 우위를 정해야 되고,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잡고 내가 같이 잡았을 때 상대방이 그냥 옆으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. 옆으로 넘어올 때 아직 패스가 안 됐는데 여기서 내가 그냥 누워서 사이드를 줄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아직 내가 눕지도 않았고 상대방 팔도 잡고 있잖아요. 상대방이 넘어오는 쪽 팔을 그대로 계속 잡고 내가 눕혀지지 않게 나머지 손을 땅바닥에 짚어서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찍어서 누를 수 있지만 내가 더 이상 눌려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계속 빠지면서 각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를 잡았고 내가 다른 가드를 쓰기 전에 이미 넘어오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넘어오는 쪽 손은 그대로 잡아두고 나머지 손이 땅바닥을 짚는 거예요. 이 손이 있으면 이 손으로 나를 잡아가지고 머리 잡아가지고 누르면은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건데, 이 손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눌러놓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잡았으면은 놔주지 말고 앉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. 여기서 저를 찌그릴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욕심이 나서 저를 더 누르려고 엉덩이가 시계 방향으로 더 돌아가면, 그러면 지금 상대방 오른손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점점 더 옆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. 이쪽으로 짚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상대가 더 넘어오면 이쪽으로 짚지 못하니까 본인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앉아있을 때 그립을 만들던가 못 만들고 기다리게 되면 손이 발보다 앞으로, 손이 발보다 앞에 있어서 내가 잡으러 오면 먼저 날 잡을 수 있어요.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내가 나만 잡고 얘는 못 잡는 상황,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고, 만약에 내가 잡았는데 같이 맞잡고
아직 뭘 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넘어온다. 그러면 넘어오는 쪽 손을 잡고 눕혀지지 않게 짚고, 이 상태에서는 내가 눌러도 괜찮으니까 엉덩이 계속 빼면서 일어나 버린다는 생각으로 나오면, 그리고 다시 잡고 같이 잡고, 얘가 넘어오는데 너무 많이 넘어오면 털어내면은 손이 없으니까 뒤집어질 수 있고. 그래서 가드랑 탑에서 그립 싸움을 해서 내가 패스를 너무 쉽게 내주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, 만약에 내가 그립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찍고 넘어오면 넘어오는 쪽 손을 내가 계속 잡아오는 거예요. 이미 내가 잡기 시작했으면. 첫 번째로는 넘어오는 쪽 손을 잡고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받침대를 만들어서 계속 앉았어요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미 다 넘어온 후에 내가 넘어오는 쪽 손을 잡았다거나, 아니면은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넘어졌어요. 넘어졌을 때도 넘어오는 쪽 손을 내가 계속 잡아놓으면 상대방이 이 손으로 내 머리를 잡아서 나를 붙일 수 있는 컨트롤을 하나 내가 못하게 계속 막아놓는 거죠. 그래서 이 손이 못 넘어오는 상태에서 얘가 날 누른다는 거는 아직 불안전한 상태예요.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을 다시 잡아주고, 여기서 이쪽 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중심 잡기가 힘들답니다. 여기서 내가 상대방 쪽으로 브릿지했다가 다시 빼서 무릎이 돌아오면은 편하게 다시 가드로 갈 수 있어요. 근데 아까 전에 다시 일어나. 손이 여기를 찍은 상태에서 몸이 이쪽으로 더 넘어와서 거의 나를 넘어가기 직전까지 왔을 때,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의식이 좋았던 것처럼 얘가 사이드로 넘어와서 내가 깔린 상태에서도 우리 둘이 교차되기 직전, 이쪽 엉덩이가 내 머리를 넘어가기 전까지 얘가 많이 넘어온 상태가, 이 손이 이쪽 중심이 없는 상태. 그러면 내가 다시 원래 상태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무릎이 다시 돌아와서 가드로 가는 걸 막으려고, 상대방이 넘어온다고 치면 아니지, 이렇게 돌아와야지. 그러면 그때 이쪽 손이 없으니까 뒤집어지는 거. 앉아있는 상태랑 똑같은 기술인데 중심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처음에 그립 싸움을 너무 쉽게 내주면 안 되고, 두 번째로는 넘어오는 손을 내가 계속 통제하고, 가능하면 눕지 말고, 일부러 누울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거 실패하면 그냥 사이드를 주는 거니까, 사이드를 잡혔을 때 내가 이미 넘어온 소매를 잡았으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소매를 가져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소매를 계속 이용하면 되는데, 소매를 못 가져가는 경우, 우리가 가드 설명하는 시간에 다리를 이용해가지고 가드 각도를 맞춰주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. 가드를 넘어가서 내가 얘를 잡으러 들어올 때 막아야 되는 부분이, 내가 소매를 잡을 수 있으면 아까 같이 이용을 하면 되지만, 넘어오는 사람 소매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근데 넘어올 때 보통은 상대방이 넘어오니까 상대방 골반이랑 어깨를 막아요. 이렇게 몸통을. 그래서 몸통이랑 골반을 막으면 내가 못 들어올 것 같지만 골반을 옆으로 틀면서 들어온다든가, 아니면 내가 힘이 더 세면, 내가 머리를 잡았으면 이 사람이 미는 힘보다 세게 내가 당기면 붙어서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넘어올 때 상대방 몸을 밀려고 그러지 말고 넘어오는 쪽 팔꿈치랑 어깨를 미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걸로 내가 상대방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이드를 점유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내가 이걸로 잡으러 가는 동안에 엉덩이가 빠지고 다시 가드로 넘어올 수도 있고, 뭐 엎드릴 수도 있고, 다른 방향에 나올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넘어오는데 이쪽을 막아놓고 이 팔이 많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이미 넘어갔어요. 만약에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이제 얘기할 게 없는 거죠. 여기까지 넘어왔어도 이 팔이 머리를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는 내 이쪽 팔이랑 엉덩이랑 허리 전체가 싸우는 모양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아무리 꽉 잡더라도 엉덩이를 계속 빼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막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엉덩이 빼서 무릎 다시 집어넣거나, 아니면 겨드랑이 타고 엎드려서 일어나거나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
상대방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넘어오는 쪽 손을 막는 거예요. 넘어와서 들어오면 팔꿈치, 어깨, 엉덩이 빼고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팔꿈치, 어깨, 엉덩이 빼고 다시 돌아오고 요것만 계속 몸에 익어도 넘어오는 거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. 내가 소매를 잡고 있으면 소매를 계속 이용하고 아니면 소매를 못 잡았을 때는 상대방의 넘어오는 쪽 팔을 계속 막는 거예요. 그래서 막아놓고 상대방이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 손으로는 제 머리를 원래 잡으려고 했을 텐데 못 넘어가게 막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쪽 몸을 깔아가지고 눌러놓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깔 수도 있죠. 반대쪽 견으로 이렇게 깔리면 마찬가지로 넘어오는 쪽 팔이 계속 막히면 이 팔로 이제 나를 다시 잡을 수가 없고 나는 팔꿈치를 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고 짚고 엉덩이 빼고 나올 수 있어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팔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빠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엉덩이를 더 내 머리 쪽으로 움직이면은 그렇지. 다시 넘어가는 중심. 그래서 막을 수 있으면은 만약에 이미 사이드가 다 잡힌 상태에서도 이 안으로 양손이 들어올 수 있으면 얘랑 만들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얘를 다시 막아주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걸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서 얘가 반대로 빠지면 바꿔서 만들어 놓고 빠지고 다시 넘어오고 상대방의 넘어오는 손 쪽을 잡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오픈가드 상태에서 사이드까지를 쉽지 않게 그래서 그 방어선을 계속 지켜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미 사이드가 다 잡혔을 때 부분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면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사이드가 아직 다 뚫리지가 않았는데 가드가 아직 다 패스 안 됐는데 어느 선에서 그냥 포기하고 누워서 기다리는 거랑 두 번째로는 패스 되자마자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나를 무조건 끌어안아서 잡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끌어안아서 잡으면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지고 목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목을 조를 수도 있고 팔꿈치를 가져가서 바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잡고 있는 동안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풀리는 순간부터 팔이나 목이 공격당하는 거예요. 이쪽 팔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실수로 붙잡았더라도 다시 팔꿈치를 몸쪽에 붙이고 목 앞에 손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. 이쪽 팔이 붙잡히는 경우에는 내가 얘를 가지고 있으면 저쪽으로 굴러 저쪽으로 못 도망가요. 내가 이 팔을 죽이면 반대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처음부터 끌어안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미 너무 가까워져서 이쪽 무릎이 내 머리까지 밀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요. 이 팔도 잡혀있어요.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금방 공격당하니까 이 사람은 흔들어서 내 이쪽 팔이 상대방 머리를 흔들면서 브릿지 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 팔부터 먼저 빼는 거예요. 이 팔을 일단 빼야 돼요. 여기서 빼서 다시 집어요. 그래서 상대방 골반을 막아서 이 사람이 남북으로 넘어오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막아놓고 이걸로 거리를 만든다는 생각. 남북으로 넘어요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쪽 손도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손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 손이 어깨 쪽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. 그래서 양쪽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운트, 백, 사이드 다 제일 기본적인 방어예요. 상대방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막아놓는 거예요. 막아놓고 물론 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막을 수 있으면은 나쁠 게 없다 그랬어요. 근데 보통은 여기를 깊게 잡히면 들어가고 어깨로 조이고 그러면 이 손이 다시 못 들어가요. 그래서 골반이라도 막아놓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가 이제 일반적인 사이드에서 이스케이프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브릿지 해가지고 엉덩이 빼서 무릎 집어넣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
여러 가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에서 있는 사람이 공격할 때 거기서 이제 적합한 이스케이프 방향, 내가 사이드에서 누르고 있을 때 내 몸통 방향이 정면 견누르기, 반대쪽 견누르기 나올 수도 있고, 내 손이 치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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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조합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손이 다 밑에서 이렇게 받쳐놓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쪽으로 몸을 돌리기가 극단적으로 힘들어요.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근데 반대로 저쪽으로 가는 거는 더 편해질 수 있어요. 이 팔만 빠져나간다면, 이 팔만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. 반대로 내가 이쪽에서 누르고 있으면 이쪽 팔만 나한테 안 잡히면 다시 내 쪽으로 돌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견누르기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 편해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때 이 팔로 내 팔 밀면서 했던 거,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방향이 생기잖아.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다시 집어넣어서 가드로 갈 수 있고, 팔을 다시 파서 엎드렸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, 아니면은 터틀 방향으로 굴렀다가 다시 그냥 가드로 앉을 수도 있고 뒤로 가서, 아니면은 터틀 방향으로 굴렀다가 굴러서 나한테 다시 올 수도 있고, 방향이 여러 가지 생겨요.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 때는 내가 더 편한 방향이 있고 더 힘든 방향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다리를 넣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다리를 넣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좀 디테일적인 차이고, 제일 중요한 개념은 상대방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망가기 편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. 그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팔꿈치가 다시 몸쪽까지 붙고 내 목 앞에 손이 위치하게, 그래서 내가 바로 목 조르거나 팔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브릿지를 하면서 팔꿈치를 같이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들어 올려서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빼면은, 다시 브릿지를 쳤다가 엉덩이 세우고 빼고 무릎이 다시 들어오면,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, 나와 있으면 이쪽 다리를 살짝 빼서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때린다는 생각으로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너무 위로만 올리는 게 아니고,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로 빼서 공간이 생겼잖아요. 공간이 생기면 여기서 무릎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무릎만 집어넣는 경우에는 내가 이 손으로 다시 죽이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 편해. 그래서 가능하면은 밑에다가 엉덩이 빼고 무릎이 들어가면 이 팔이 얘를 가지고 뒤로 빠지면서 기다리고, 이 팔이 얘를 못 치우게. 그런 장치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. 만약에 근데 내가 이 손이 여기 있어요. 그러면 똑같은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하고 빠지고 무릎을 넣기가 힘들잖아요. 그만큼 밑에 있는 사람이 브릿지를 크게 치고 엉덩이를 잘 빼던가 더 빵 치고 나오고 더 만들던가,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이 팔을 다시 파는 게 더 편해졌어요. 브릿지하고 빼고 겨드랑이 파고 하고 엎드려야지.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랑 나랑 어떻게 잡혀있느냐에 따라서. 이스케이프는 뭐 잘하는 사람마다 방식도 다르고 잘 쓰는 기술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딱 최고의 이스케이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,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케이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, 내가 패스를 당하기 전에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넘어오는 쪽 팔을 내가 소매를 잡든 팔 자체를 제압하든 마감해서 상대방이 쉽게 나를 사이드에서 눌러놓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은 좀 많은 확률에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나갈 수 있고,
그 다음에 이미 다 뺏겼을 때는 붙잡지 말고, 붙잡고 늘어지고 팔꿈치랑 목이 노출되지 않게 다시 안으로 모으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누르느냐를 내가 느껴서 더 나가기 쉬운 방향으로 그걸 생각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